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 세상 모든 것, 그러니까 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부터 지금 보고 계신 이 복잡한 컴퓨터,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김일용 작가의 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바로 그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근본 원리로 꿰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야심찬 질문이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물리, 생물, 사회, 아는 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지식들이 꼭 서로 따로 노는 섬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이 책은요, 바로 그 흩어진 지식들을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와 창발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예측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먼저, 일종 예측은 뉴턴 역학 같은 거예요. 행성 하나의 궤도를 그냥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죠. 아주 결정론적이에요. 반면에 이종 예측은 이런 겁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산소 분자 하나가 지금 어디로 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방 전체로 보면 산소가 아주 고르게 퍼져 있을 거라고는 누구나 확신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개별 요소 하나하나는 무작위적이지만 그게 모인 시스템 전체의 질서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층이 바로 원자의 세계로 한번 내려가 보죠. 이 예측 불가능한 개별 입자들의 혼돈 속에서 통계라는 아주 강력한 법칙을 통해 어떻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질서가 태어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이 개념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윷놀이입니다. 육가락 4개를 딱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는 정말 던질 때마다 다르잖아요. 예측하기가 정말 까다롭죠. 이게 바로 작은 시스템이 가진 무작위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불확실성이 명확하게 보이죠? 물론 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도나 걸도 심심찮게 나오고 운이 좋으면 윷이나 모도 터지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재밌는 거고요. 결과는 여러 갈래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육가락을 4개가 아니라 1억 개로 늘려서 한꺼번에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순간 예측 불가능했던 무작위성 속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법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1억 개의 윷을 던지면요, 결과는 거의 96%가 넘는 압도적인 확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패턴으로 수렴해버려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발, 영어로는 emergence의 핵심입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그저 무작위적인 확률이었던 것이 규모가 커지니까 거의 확실한 법칙으로 굳어지는 현상.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창발이라는 강력한 렌즈를 가지고 인간이 만든 가장 완벽한 예시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요, 생명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냥 돌멩이, 즉 실리콘에서 어떻게 생각이라는 게 탄생하는지 그 모든 단계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사례거든요. 이 복잡성의 사다리를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그냥 평범한 실리콘 원자들이 모여서 0과 1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스위치, 바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엔 이 스위치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리고 또는 같은 아주 단순한 논리적 결정을 내리는 논리 게이트를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이트들이 또 무수히 모여서 우리가 아는 복잡한 계산을 해내는 CPU가 탄생하는 겁니다. 보세요. 각 단계는 그저 이전 단계의 부품들을 연결했을 뿐인데 완전히 새롭고 더 강력한 능력이 생겨났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섹션의 핵심적인 통찰이죠. 컴퓨터의 그 놀라운 마법은 트랜지스터라는 부품 하나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그 구조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창발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잇는 연결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은 창발의 원리를 가지고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현상 중 하나죠. 바로 생명의 신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생명 역시 스스로를 조직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책에서는 생명을 그냥 자기를 복제하는 존재 그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외부 물질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 네트워크, 그리고 주변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는 인지 반응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면역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바로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혼돈의 가장자리. 생명은요,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벽한 질서 상태도 아니고요. 수증기처럼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완전한 혼돈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 둘의 경계면, 안정적이면서도 언제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절묘한 균형점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고속도로에서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저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차질이 꽉 막히는 유령 정체 구간 말이에요. 맨 앞차가 어떤 이유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요. 그럼 뒷차는 조금 더 세게 밟겠죠? 그 뒷차는 또 더 세게 밟고요. 이 작은 파동이 뒤로 갈수록 점점 증폭돼서 결국 거대한 정체 구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도 자, 지금부터 정체를 시작하자 하고 지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운전자 개개인의 국소적인 상호작용만으로 이 거대한 패턴이 창발하는 겁니다. 생명 시스템도 꼭 이와 같다는 거죠. 자, 드디어 우리 여정의 정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인간의 뇌와 의식이라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창발 현상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책의 표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뇌는 물리 법칙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생물학적 네트워크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궁극의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원자, 생명, 이 모든 층위가 바로 이 뇌 안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거죠. 뇌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100만 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패턴을 인식하는 작업을 할 때 슈퍼컴퓨터는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력, 그러니까 20메가와트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뇌는 고작 20와트, 그냥 전구 하나 켤 정도의 에너지로 똑같은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무려 100만 배나 더 효율적으로요. 이게 바로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해온 생물학적 네트워크 구조가 가진 압도적인 힘이죠. 그럼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이 의식은 대체 뭘까요? 이 책에서는 의식을 모든 걸 지시하는 사령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시스템이 정보 과부하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조율 장치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지금 당장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정보에만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우선순위 결정자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은 단순한 원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창발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죠. 의식이란 어떤 신비한 영혼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생물학적 하드웨어 위에서 실행되는 고도의 운용체제라는 뜻이니까요. 이건 인공지능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원리를 이해한 우리는 과연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써내려가게 될까요?